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여섯 번째 시간이죠. 맹자의 유과사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영상 먼저 보고 링크된 영상 먼저 보고 오셨다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에 대한 유튜브는 크게 두 가지 있었죠, 그죠? 하나는 이 춘추시대 이 혼란에 있어서 어떻게 이 혼란을 해결하고자 했는지, 특히나 잘 나와 있는 게 맹자가 말한 왕도정치. 전에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만, 이 춘추시대 때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춘추시대죠, 그죠?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 지나서 원래 우리가 춘추 전국 이렇게 같이 묶고 부르지만 원래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약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시기인 춘추시기는 그나마 조금 이렇게 존왕양이라는 미명하에 약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존의 이 전통적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천자의 충성이 약해졌던 모습이라면, 전국시대는 이제 그런 충성심조차 전혀 보이지 않고 오로지 모두가 천하 통일을 목표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알겠으시죠? 그래서 이제 이전 시기 존왕양이 이 나쁜 애들 내가 손봐드리겠습니다. 천자님, 제가 대신 손봐드릴게요. 이런 입장에서 이제는 아예 이미 주인 없는 거 아니야? 이제 주인 없으니까 먼저 천하 통일하는 사람이 임자지. 이제 누가 임자인지 한번 겨뤄보자. 이렇게 전국 치룡이 다투던 그런 시대가 전국 시대입니다. 그죠? 자, 이런 시대에 이 혼란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상이 등장했고, 이 공자 이후에 등장한 사상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묵자라든가 아까 도각파 이런 것들, 또 법가도 굉장히 유명했죠. 법가. 그래서 묵자라든가 도각, 법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서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렇게 맹자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등장하고 공자 이후에 다른 제자백가들이 등장하고 공자를 비판한 다음에 다시 또 맹자가 나타나서 공자의 입장을 옹호하고 그 입장을 계승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제 공자를 실제 제자는 아닙니다. 맹자가 실제 공자에게 배운 건 아니지만 그의 어떤 대를 잇는 그런 유가의 계승자다라는 입장을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영상에서는 특이하게 이 공자와 맹자의 영상이 겹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영상에서 분명히 공자가 제목에 나와 있고 공자의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맹자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좀 자연스럽게 계승했다는 게 잘 드러나는 거죠. 이제 원래 이제 유가 이러면은 우리가 공맹순 이렇게 순서대로 많이 있습니다. 공맹순, 공자, 맹자, 순자, 순인데 이 공맹자와 순자는 큰 차이가 있죠, 그죠? 이렇게 공맹순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고 분명히 맹자의 순자 등장하지만 맹자와 순자의 입장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맹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약간 이상주의자적인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순수한 도덕성으로부터 나아가서 사회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반면에 순자의 경우는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극히 현실적인 입장을 띠고 있고, 또한 순자의 영향을 받은 법가 역시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을 많이 띱니다. 그래서 도덕성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외부적인 강제에 의해서 도덕성도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인간 내부의 순수한 도덕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음을 갖지 않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맹자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맹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맹자는 왕도정치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책에서 보면 왕도정치는 오히려 맹자의 성선설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맹자 첫 페이지가 아니고 42쪽에 나와 있어요. 42쪽. 먼저 42쪽 먼저 보시면서 맹자의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죠. 공자도 정치를 얘기했었죠, 그죠? 공자의 정치는 덕치였습니다. 덕치, 덕으로서 하는 정치. 왕도정치는 이 덕치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까 우리 이상주의라고 말했죠. 이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정치를 강조합니다.
자, 맹자 책에 보면은 많은 일화들이 나와요. 맹자가 대화를 통해서 많은 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주로 왕들을 많이 만납니다. 맹자도 왕들을 많이 만났는데 왜 왕들을 자주 만날까요?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왕들이 그렇게 뭐 맹자의 말을 들어줄 만큼 뭐 여유가 있었을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전국시대 왕들은 대부분 다가 아까 말했듯이 천하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천하통일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가 전쟁을 통해서 이 천하통일을 이루려고 하죠, 그죠? 근데 실제 전쟁을 통한 천하통일을 이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법가사상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법가사상가들. 그래서 법가사상가들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부국강병, 이런 것들, 부국강병,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그 부양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하게 할 것인가에 주목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 견병 전쟁을 통해서 천하통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맹자는 그걸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죠. 맹자는 그러한 당시 이런 천하통일을 바라보고 있는 법가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공자와 같은 이러한 인간의 순수한 도덕성으로부터 천하통일을 이루려는 왕도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맹자가 말한 왕도 정치는 패도 정치라는 것과 대견되는 모습입니다. 패도와 왕도라고 비교될 수 있죠. 패도는 아까 말했듯이 주로 법가가 추구하고 있는 통일 방안이죠. 그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부국강병. 반면에 맹자의 경우에는 왕도 정치에 임함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또 백성들도 도덕적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정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 책에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50보 100보라는 일화예요. 역시나 어떤 왕을 만나서 얘기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대부분 왕들은 이 맹자를 만날 때 맹자를 마치 법가사상가의 한 명처럼 생각했나요? 왜냐하면 맹자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신이 볼 때 이 천하를 통일하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 것만큼 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쉬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쉽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어떤 인간 강사가 와가지고 내 말만 믿으면 무조건 원하는 대학 간다. 나를 따라라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겠죠. 그래서 대부분 왕들이 맹자를 불러서 맹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근데 그때 맹자가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시킨 대로 하면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쉽다. 손바닥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나? 쉽습니다. 그만큼 쉽다. 천하통일이라서 어렵지 않다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오는 말이 또 뭐냐면 지금 왕께서는 자신이 그래도 여타의 왕들보다는 착하다 생각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착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그 유명한 우리가 보사성어에서 많이 얘기하죠. 50보 100보라는 얘기죠. 50보 100보. 50보 100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의미 씁니까?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아는 사람 있을 겁니다. 아마 50보를 도망가나 100보를 도망가나 거기서 거기 거기서 거기 라는 얘기죠. 거기서 거기 이건 다이나믹 듀오 노래에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이나믹 듀오 멋진 힙합퍼들이죠. 요즘 힙합 인기 많잖아요. 요즘. 근데 뭐 원조 기억을 찾으려면 뭐 당연히 진짜 조상님에 속하는 뭐 드럼큰 타이거도 있지만 드럼큰 타이거도 있지만 뭐 한때 또 우리나라 힙합계를 이끌었던 게 지금 뭐 아메바 컬처의 대표이자 뭐 최자하고 개코가 이끌고 있는 다듀겠죠. 그죠? 당시 역시나 아재들 노래죠. 그죠? 아쉽네요. 자, 아무튼 전쟁에서 졌어요. 전쟁에 져서 도망칩니다. 병사들이 도망치고 있는데 50보를 도망간 병사가 100보를 도망간 병사 보고 뭐랍니까? 어이구 겁쟁이 넌 그만큼이나 도망갔냐? 나는 50보밖에 도망 안 갔다 이렇게 하면서 놀리는 장면.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누구나 다 비웃겠죠. 아니 100보를 도망가나 50보를 도망가나 결국 도망간 건 매한가지인데 무슨 잘 갔다고 남을 욕해. 바로 이 얘기를 하면서 맹자는 지금 왕께서 하는 정치는 다른 그 왕들의 정치와 다르다고 하지만 실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 이런 백성들을 잔혹하게 대하는 회도에 불과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50보 100보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면서 다른 왕들과는 전혀 다른 정치를 펼칠 때 오히려 천하통일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른 정치가 뭐냐? 대부분 왕들은 이제 패도의 정치를 하고 있죠. 패도.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들로부터 세금을 쥐어짜가지고 그 돈으로 전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말고 오히려 백성들을 아끼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쉬게 해주면 오히려 천하통일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야, 지금 위험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맹자는 굉장히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 이상주의라고. 이상주의. 현실성이 전혀 없게 얘기합니다. 실제로도 이제 다른 주변의 모든 왕들이 아주 잔혹한 정치를 펼치는데 당신 혼자라도 다른 정치를 펼쳐봐라. 진짜 완전히 다른 정치를 펼쳐봐라. 그러면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당신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노력하지 않고도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당신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니까 굳이 전쟁을 펼치지 않아도 천하가 당신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말을 들은 왕들은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고 다들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맹자도 그래서 그렇게까지 등용받거나 하진 않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 살펴봤듯이 맹자의 정치는 당시 법가 서상가가 주를 이루던 그런 패도 정치를 비판하고 백성을 진정으로 아끼는 왕도 정치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도 정치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이 공자가 말했던 인에다가 정의, justice를 의미하는 정의를 합쳐서 인과 의로서 백성을 아끼는 사랑의 마음과 또한 모든 일을 공정하게, 의롭게, 바르게 행하는 정치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치이기 때문에 민본주의, 백성이 근본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만약 백성을 저버린 군주가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군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역성혁명, 바꿀 역자죠. 바꾸다. 무엇을 바꿉니까? 이게 성씨 성자입니다. 성씨. 그래서 왕조죠. 왕조를 바꾸는 그런 혁명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상에서 나왔듯이 이 주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원래 은나라였죠. 은나라 혹은 상나라인데 은나라 마지막 왕인 주를 해위시키고 주를 쫓아내고 만들어진 게 주나라입니다. 이 은나라의 마지막 주왕은 어떤 왕이었나요? 아주 폭군이었단 말이죠. 폭군. 그래서 물어봅니다. 옛날에 주왕을 물러내고 시해하고 주나라가 만들어졌다는 게 맞는 말입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주왕을 왕이라 생각하지 않았어. 주는 왕이 아니고 일개 범인이요. 일개 그냥 나쁜 사람이요. 이렇게 악인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즉 왕답지 못한 사람은 왕 붙이지 마라. 왕 아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왕이 백성을 아끼고 왕다운 정치를 할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맹자는 도덕성을 강조한 거죠. 그죠? 영상에서 한번 잘 봤을 겁니다. 달기라는 이 첩이 그죠? 주왕을 꼬셨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주지용림이라고 흥청망청 그리고 또 잔혹한 형결로 사람들 괴롭혔던 그런 왕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폭군으로 유명하죠. 자, 또 나아가서 무항산적 무항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무항산적.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다. 무자는 없을 무자니까 뭐가 없다는 뜻이죠. 항산, 이건 뭐냐면 생산이죠. 생산. 그러니까 일정한 생산, 안정된 산업이 없으면, 안정된 경제가 없으면 무항심. 항심이 뭐냐면 안정된 마음이겠죠. 안정된 마음이 뭐냐면 도덕성. 우리 장발장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장발장이 정말 도둑질을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장발장은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니까 그런 건 할 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배고픔에 굶주린 아이들을 본 이상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죠. 도덕성을 지키기에는 현실이 너무 고팠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백성들에게 그런 안정된 삶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도덕적으로 군주를 따르게 할 거라는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왕이라면
백성의 생활 안정을 책임져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항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아까 얘기했듯이 맹자는 그냥 이상주의입니다. 이상주의. 근데 이상주의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왕도 정치라는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왕도 도덕적이겠지만 이 백성들도 모두 다 도덕적이겠죠. 왕이 아무리 도덕적인 정치를 펼친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아주 야같다면 도덕적이지 않다면 왕이 하는 말을 듣고 꼴값 떨고 있네 이러면서 말 안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지 않을 것이냐, 백성들이 잘 들을 것이냐, 그들도 도덕적이기 때문이다는 얘기입니다. 도덕적이다. 그들이 왜 도덕적일까요? 인간은 타고나기를 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맹자의 선선설은 말 그대로 인간의 본성이 원래 착하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는 겁니다. 그럼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는 그 증거가 어딨어? 증거 여기 있지. 넌 나한테 굿땡을 줬어, 이 시가. 그리고 정마다운 손에 저거 작자리 아니겠어? 타짜 맞어요? 타짜 보면 안 되죠, 여러분. 나 아직 미성년자죠. 보면 안 되죠. 타짜 보면 증거가 어딨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맹자 그 본성이 전하는 증거 어딨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맹자 증거 여기 있지 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증거라는 게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는 아니고 굉장히 역시나 상상력이 동원된 그런 증거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바로 사단과 사덕입니다. 사덕은 굳이 이게 맹자 얘기했다 이거 힘든데 아까 사단을 맹자가 얘기했어요. 자, 먼저 맹자는 우리 인간에게는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불인, 여기서 인자는 외면하다는 뜻이죠.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마음이 있다고. 모든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곤란한 상황을 봤을 때 그것을 다른 상관없어 이렇게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본능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네 가지입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부끄러워하거나 화내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죠. 측은지심 말 그대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 숫자가 이제 부끄러워할 숫자, 오는 증오할 오자, 분노할 오자고, 사양은 말 그대로 양보한다는 뜻이고, 시비는 오를 시자 아닐 비자죠. 오를 시 아닐 비, 이런 거 아니면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에 처한 상황을 보면은 이거 자꾸 터줘야겠다라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걸 보면 뭐냐? 우리의 그런 마음을 봤을 때 우리 안에 인이라는 덕이 있구나. 우리 인이라는 덕은 언제 배웠습니까? 앞에 공자할 때 배웠죠. 그죠? 공자가 말한 사랑의 의미였죠. 그죠? 그래서 인이라는 덕이 실제 있느냐? 인간이 있다고 하죠. 왜? 그것을 드러낸 것이 뭡니까? 모든 어떤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다. 또 하나, 굉장히 부끄러운, 불의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의한, 정의롭지 못한, 그때 우리는 뭘 느낍니까? 저러면 안 되지.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진짜 저런 걸,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이렇게 화를 내거나 부끄러워하는 마음, 이게 뭡니까? 의란 덕이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 우도령이라든가 혹은 어린 아이들을 보면 나보다 오히려 그들을 챙기게 되죠. 그런 것이 사양, 즉 예의가 있는 마음입니다. 예라는 것이 원래 있다는 증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시비지심, 옳음과 그름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 사람들 간에 다툼이 생기거나 논쟁이 생겼을 때는 우리는 도덕적으로 그것을 시시비리를 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증거가 되는 거죠. 사단이 뭡니까? 증거입니다.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사덕이 우리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본성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본성 속에 인의 예지라는 네 가지 덕이 있습니다. 인하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지혜롭다는 거죠. 그런 것이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말이 어렵죠. 밖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드러난 것이 뭐냐? 사단이라는 도덕적인 감정이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사단은 도덕적인 감정을 말하는 거고 감정은 우리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까?
화내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측은히 여긴다거나 그런 감정을 본다면 우리의 본성 속에 덕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덕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 도덕적 감정, 즉 사단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사단은 우리의 본성 속에 인의예지 사덕이 들어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증거는 하나밖에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증거가 또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양지와 양능이라는 거예요. 뭐 양호하다, 좋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뭔가 양호한 지식 혹은 양호한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도덕적 자각 능력을 도덕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양지라 하고 반면에 선천적으로 굳이 배우거나 하지 않아도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 하냐? 양호한 능력, 양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 봐라. 너도 잘 생각해보면 그런 게 그냥 가능하지 않냐. 배우지 않고도 생각하지 않고도. 그걸 보면 도덕성은 타고난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충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 도덕성이 이렇게 아주 본성에 기본적으로 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왜 사람들은 도덕성이 잘 실패할까요? 도덕성이 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방심이 있기 때문이죠. 방심 이러면은 왜 적의 급습에 대비하지 못하는 이런 태만한 자세 같은 것 같기도 한데 말 그대로 마음을 모아두는 방자가 뭘까요? 룸. 그래서 방은 놓다 뜻이 놓다. 마음을 놓아버린 거죠. 마음을 붙잡지 않고 놓아버리니까 마음이 무엇에 의해서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혹은 욕망이라든가 욕구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맹자는 이 욕구라든가 욕망을 절제하고 놓아버렸던 마음을 잡아낸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방심, 구자는 찾다는 뜻이죠. 찾다, 구하다. 너의 잃어버린 마음 혹은 놓아버린 마음을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잃어버린 마음을 통해서 다시 성선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제목에 나왔듯이 수양법입니다. 수양법. 우리 어떻게 하면 덕을 닦을 수 있을까? 수양법. 자, 두 번째는 과욕입니다. 욕심을 많이 가지면 되는 거. 여기 과자가 넘칠 과자가 아니고 한자로 보면 이건 적을 과자입니다. 적을 과자. 그래서 욕구를 줄여야 된다. 아까 했죠. 욕망과 욕구가 우리의 도덕성을 쉽게 해치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욕심을 적게 가져야 돼요. 많이 가지려고 하면 안 되고 욕구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들 도덕성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가능할까요?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내가 달라질까요? 아니란 거죠. 그래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의, 집자가 우리 우표 수집이라든가 뭐 수집, 취미 수집 활동한 집자예요. 그래서 모으다는 뜻이죠. 그래서 의로움을 모으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의롭고 올바르고 그런 활동들을 할 때 우리는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있듯이 집의, 의를 꾸준히 쌓는 걸 통해서만이 호연직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당당한 기세, 당당한 길을 말하는 거죠. 도덕, 결코 유혹 앞에 굴하지 않는 그런 의젓함인데 그걸 기를 수 있고 그걸 잘 기른다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가 대장부 혹은 대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장부, 대인은 어쩌면 도덕적인 어떤 완성자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인격적인 완성자 이런 의미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는 순서를 조금 책과 달리해서 맹자의 왕도정치로부터 그럼 왕도정치의 가능성의 원인이 된 성선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런 성선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선한 본성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 수양법도 알아봤습니다. 맹자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어요. 선생님은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 이 왕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인과 의로서 다스린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도덕적이지 않다면 안 따르겠죠. 그죠? 아이고 좋은 말 하고 있네. 근데 난 네 말 안 들어. 왜? 손해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맹자는 이상주의적 관점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과 의를 다스리려 해도 백성들이 안 따르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맹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죠. 내용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재미있게 잘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